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만나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활동 계획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철현 의원과 말씀 나눠보죠. 경기 총국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O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반항구 안양이동, 박달동, 석수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철현입니다. 네, 11대 경기도의회 상임 및 기획재정위 부위원장이신데요. 경기도의회는 초선 의원이십니다. 그동안의 도정 활동에 대한 소회부터 들어볼까요? 공교롭게도 오늘이 당선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되돌아보면 어떻게 지냈는지 모를 정도로 숨가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한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의회의 선임 상임위원회로 소관 실국으로는 경기도정 전체를 총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조정실과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균형발전기획실, 그리고 도정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담당하는 감사관과 남북 간 평화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평화협력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싱크탱크를 담당하는 경기연구원도 우리 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기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소관부서를 관할하는 상임위를 맡으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 나는 대로 지역의 각종 현장에 참여하며 지역구 민원에 귀 기울이고 있고 지역 내 현안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 토론회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름 도의원이 되면 하고 싶었던 일들은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쉬운 점은 개인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을 일일이 챙기지 못하다 보니 많은 분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네, 최근 2023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에서 지방 정치 부문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초선 의원인 제게 과분한 상을 주셨습니다. 이는 아마도 저희 도의원 활동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도의원 당선 이전에 30여 년간의 안양시에서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나마 현재 기획재정위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쇄신위원장직, 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도 참여를 하며 나름 소통의 키워드로 새로운 경기도의회의 틀을 만드는 데 역할하고 있다고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헛되지 않게 지역 주민과의 소통, 경기도와의 소통, 의회 내의 소통을 이루어 건강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제대로 일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조례 발의에도 상당히 열정적이신데요. 발의하신 대표적인 조례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두 건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를 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유사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농수산 가공품의 경우 설날 추석 등 명절 기간에 한정하여 선물을 할 수 있는 가액 범위를 종전보다 2배로 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을 하여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조례는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옴부즈만 위원 결혼 발생을 최소화하고 행정력 공백 방지를 위해 위원수를 늘리고 제도 활성화와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해 예산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도의원들의 무분별한 조례 발의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가 많이 발의되면 도민들에게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자칫 잘못 발언하면 열심히 일하시는 의원님들께 누를 끼치고 또 초선인 제가 주제 넘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경기도 조례는 현재 1144건으로 전국 최대 건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814건의 조례를 보유한 서울과 비교해봐도 약 300건이 많습니다. 물론 인구수와 의원수의 비율로 따지면 많지 않다는 이야기도 하시는데 실적 챙기기식의 쪼개기나 경쟁적으로 발의하는 유사 중복 조례 등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부추기는 이유 중 하나는 정당의 공청 과정에서 조례 발의 건수가 실적으로 평가되고 각종 단체에서 주시는 상이나 언론 보도 등도 조례 실적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는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만들어진 조례와 그에 따라 받는 혜택을 거둬들일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 예산이 도민들께 골고루 쓰여져 소외계층이 최소화되면 좋은데 일부 특정 단체나 선거 때 표를 의식한 조례 등을 만들어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 피해는 도민들께 돌아가는 것이기에 신중하게 만들어야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역구 현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연루가 돼서 멈춰 있었죠. 안양시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이 최근 소송전에서 승리하면서 새롭게 사업자를 찾고 있습니다. 언제쯤 정상화될까요? 우선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은 박달동 일대 약 100만 평 정도의 부지에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첨단 산업과 주거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적신호가 보이고 있어서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사업 부지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가 우선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이 권한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난제는 이 부지의 대부분이 국방부 토지이고 이곳에는 탄약고가 있어서 이것을 다른 부지에 이전시켜 지하화시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대장동 이후 도시개발법이 강화되어 민간 사업자 수익률을 10% 내외로 제한을 하고 사업기간이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 과연 금리도 높은 이 시점에 누가 그거를 감당을 하면서 2조 2천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려 하려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최근에 민간사업자 공모에도 한 개 사업자만 신청을 하여서 재공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 재공모에도 자금력이 탄탄한 업체들이 참여가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안양시와 마랑구의 미래성장 핵심 사업이라는 박달 스마트밸리가 혹여라도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 국민의힘 마랑구 당원 협의회 최돈익 위원장과 정책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며 그 결과를 가지고 정부와 중앙당에 이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네, 안양시청이 만안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로 이전을 하는데요. 언제쯤 이전이 되고 또 이전하고 난 뒤에 안양시청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아직 이전이 확정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요. 우선 안양시청을 저희가 만안구로 이전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1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 의해서 안양 동안구에 평촌 신도시가 조성이 되었고 만안구에 있었던 안양시청 등 행정복합시설들과 대규모 쇼핑시설, 업무시설 등이 모두 동안구로 이전해 가면서 만안구는 지난 30년 동안 아무런 발전 없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기 신도시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용적률을 상향을 시키며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과감한 제도 개혁을 준비하고 있는데 막상 30년 동안 정체된 만안구를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도 수립되어지지 않아 또 소외당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양시청사의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로 이전은 만안구 주민들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만안구에 위치한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는 약 17,000여 평의 부지이며 2012년에 안양시에서 매입하여 그동안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던 중 지난 지방선거에서 안양시청사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최대호 현 시장이 당선됨으로써 만안구의 주민들의 기대가 한껏 부풀어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안양시청사 이전은 3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던 만안구 구도심의 새로운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양시청사 이전이 선거 때 표를 모으기 위한 공허한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네, 만안구의 석수동 소재 아스콘 레미콘 공장 이전도 해결해야 될 현안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양시와 아스콘 공장 측 그리고 민간인들이 만든 단체인 건강한 연협마을 만들기 모임 대표와 아주 길고 지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민사소송 2건을 안양시와 권현모 단체가 승소를 하여 공장 가동을 못하게 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이 되었고, 행정소송 1건도 안양시가 승소를 하였으나 회사 측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또 한 건의 행정소송인 공업무지를 취소하라는 소송은 오는 6월 8일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소송이 4개나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 주민 대표도 안양시도 또 회사 측도 정말 모두 지쳐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소송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회사 측에서도 현실적인 자구책 마련에 힘쓰고 시는 이에 상응한 보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위례 과천선의 안양 연장을 기존의 비산동에서 박달을 거쳐서 광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데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위례 과천선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위례 신도시에서 정부 과천 종합청사로 확정 지어진 사업으로 지난 대선 직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위례 과천선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까지 연장하는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이 연장안의 조속한 실현을 바라며 이에 더해 안양역과 박달동을 거쳐 광명 KTX역까지 있는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이 확정되면 인천 송도와 광명역을 잇는 제2 경인선과도 연결되어 동서철도 노선이 새로 생길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과의 성공과도 직결되어지는 중요 사업으로 꼭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와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6번이나 당선시켰던 민주당 텃밭인 안양에서 초선으로 당선되셨는데요. 정치에 입문 계기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박달동에서 만안초등학교, 안양중학교, 또 양명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저희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이후에 경희대를 졸업한 뒤부터는 줄곧 저를 키워준 안양을 지키고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민선 초대 이석용 안양시장, 전 신중대 안양시장, 전 이필은 안양시장을 모시며 약 12년간의 정무비서와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으로도 근무를 하면서 이 세 분 시장의 행정 철학과 안양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배운 바를 안양을 위해 온전히 쓰고 싶었습니다. 정무와 행정을 아우르며 쌓아온 경험과 찐 안양 사랑으로 안양바라기 김철현 진정한 시민의 비서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일을 그만둘 때 당시 진짜 제대로 일한 비서였어 라는 말씀 꼭 듣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양 시민들께 또 경기 도민들께 당부의 말씀과 함께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진보는 내일만 보고 보수는 어제만 본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를 통해 오늘을 보고 내일을 통해 역시 오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오늘이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틀린 것은 없습니다. 서로 다를 뿐입니다. 그 다름을 풀어낼 때 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실용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실용의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경기 도민과 안양 시민을 위한 진정한 실용 정치, 일 잘하는 김비서, 김철현이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안양 시민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철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부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